반갑습니다. 김영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태양계 역학을 들어가는데요. 역학이라 그러면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계 역학 첫 번째로 들어갈 부분이 이제 케플러 법칙이거든요. 케플러는 이제 그 과학자, 물리학자면서 수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코 브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관측 천문학자로 최고였어요. 그분이 관측한 행성의 운동 자료를 가지고 케플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구나 혹은 태양,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이 죄다 원, 구, 이 모양으로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나 원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나 케플러가 티코 브라의 관측 자료를 갖다가 검토해 봤더니 원의 형태로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타원 형태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즉, 그래서 케플러 법칙 제1법칙이 나오는데 1법칙은 타원의 법칙이에요. 타원의 법칙. 초점 두 개를 가지고 도는 거죠.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잡고요. 초점으로. 과장돼서 그리면은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케플러 제1법칙 타원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스스로 자전이나 공전하는 것은 서에서 동방향이고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즉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케플러 법칙 제1법칙은 타원의 법칙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법칙을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좀 전처럼 이제 타원을 돈다 그랬죠.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을 돌 때 힘이 작용할 때요. 앞에서 제가 만유인력 잠깐 언급시켜 드렸거든요. 만유인력식이 뭐냐면은 G는 그냥 상수니까 의미 없고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두 물체의 질량 합이 클수록 힘이 크다는 거예요. 인력이 크다. 태양과 지구도 두 개가 서로 간에 질량을 가지고 돕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돌 때 가까울 때 힘이 크게 작용해요. 힘이 크게 작용할 때 속력이 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A 지점하고 B 지점을 봤을 때 A 지점이 태양과 거리가 가깝죠? 태양이 잡아끄는 힘이 강합니다. 힘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때 속력이 좀 빨라집니다. 이때 속력이 빠르게 돌고요. 멀수록 속력이 느리게 도는데 돌아갈 때 그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얘는 이만큼 돌았네요. 요만한 면적을 S1이라고 하고 얘는 요만큼 돌았습니다. 거리가 머니까 속도가 느리죠. 이 면적을 S2라고 할 때 두 개의 면적이 같다는 겁니다. 이 같다는 게 바로 뭐냐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실 건 뭐냐면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서는 가까이 돌 때는 속력이 빠르고 멀수록 태양에서 멀수록 속력이 느리다는 거예요. 여기 속력을 V1이라고 하고 여기 속력을 V2라고 했을 때 V1의 속력이 V2보다 훨씬 빠르네. 빨리 도니까 빨리 진행하죠. 하지만 거리가 가까워서 얘의 면적은 요만큼이고요. 얘는 요만큼이네요. 둘의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둘의 면적이 같더라. 이게 바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하나 좀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시험에 안 나오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지점에 지구가 있고 먼 지점에 지구가 있을 때 가까운 게 뭐냐면은 근일점이라 그래요. 근일점. 먼 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일점 그럽니다. 원일점 이렇게 말하는데 원일점일 때 이때 우리 북반구라는 거는 적도에서 북쪽이죠.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지역은 여름이에요. 여름. 그 다음에 근일점일 때가 겨울입니다. 겨울.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여러분한테도 도움 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간에 케플러 법칙 제1법칙은 타원의 법칙.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로 뭐냐면 원이 아니라 타원 궤도로 돌더라. 타원 궤도. 그 다음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태양에 가까울 때는 빨리 돌고 힘이 좀 크게 작용하죠. 인력이. 멀 때는 느리게 돌더라. 근데 둘의 면적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둘의 면적이 같더라. 이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무리로 케플러 3법칙
조화의 법칙 69페이지입니다. 조화의 법칙은 태양을 돌 때요. 요런 거 좀 말씀 하나 드릴게요. 태양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돕니다. 수성이 돌죠. 그 다음에 금성이 돌죠. 그 다음에 지구가 돌죠. 목토, 천해 이래요.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이 작게 작용합니다. 힘이 작게 작용한다는 얘기는 이 바깥 부분이 돌아갈 때 이 속력이 느리다는 얘기예요. 멀수록 속력이 느리다. 무슨 얘기냐?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1년이라면 수성과 금성은 가까이 있죠? 가까이 있으니까 좀 빨리 돕니다. 빨리 도 1년보다 훨씬 더 짧게 돌겠죠? 금성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제가 268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공전 주기가. 이 정도예요. 1년이 안 돼요. 그럼 지구보다 훨씬 먼 목토, 천해 이쪽으로 갈수록 지구에서 굉장히 멀죠?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멀리 돌기 때문에 공전 주기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해왕성 같은 경우는 거의 200년 이상이에요. 어쨌든 간에 멀수록 공전 속도가 느리다. 이걸 알아낸 게 조화의 법칙이에요. 그럼 조화의 법칙을 케플러가 계산해 본 결과 어떤 식을 얻었느냐? 이 식은 그냥 알아만 두십시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공전 주기의 제곱분에 장반지름의 제곱값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더라. 이게 바로 조화의 법칙이에요. 장반지름이 도대체 뭐지? 요거 잠깐 언급시켜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장반지름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간혹 앞으로 출제가 되더라도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태양이에요. 태양을 갖다가 타원 궤도로 돈다고 말씀드렸죠? 타원 궤도로 돌 때 이쪽이 좀 지름이 길죠? 지름이 긴 쪽을 보시는 겁니다. 이 지름이 비가 1대 예를 들어가지고 3을 적을게요. 이럴 때 장반지름이 얼마냐라고 물으면은 대부분이 어딜 잡냐면요. 3. 요걸 얘기해요. 이러면은 시험에서 낚이는 거예요. 장반지름, 반지름이라는 뜻이야, 반지름. 반지름 중에 긴 거라는 거, 긴 거. 자, 우리가 보통 원을 그릴 때 요게 지름이죠. 이게 지름입니다. 지름의 절반이 장반지름이에요. 지름의 절반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름이 4m다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란 얘기예요? 2m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값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1m, 3m다 그러면은 이 지름이 얼마냐면 4m예요. 4m의 절반이 바로 지름의 절반이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2m가 장반지름이에요. 2m가 장반지름.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장반지름이 얼마냐 하면은 긴 게 아니라 이 전체 지름 도한 거의 절반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얘가 바로 뭐라고요? 장반지름입니다. 장반지름. 자, 이렇게 해요. 장반지름. 그러니까 무슨 긴 지름의 절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수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제가 과연 나올 거야?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뭐 이거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은 좀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잠깐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냐면은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쓰면은 숫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본 단위로 정합니다. 기본 단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AU라 그래요. AU는 그냥 천문 단위입니다. 무슨 얘기냐?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로 잡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럴 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주기가 몇 년이냐면 1년입니다. 1년이에요. 1년. 그리고 요게 뭐라고요? 요게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바로 평균 반지름. 장반지름입니다. 장반지름 아까 얘기했죠? R 세제곱. 공전 주기는 뭐냐면은 공전 주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이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값을 구하면요. 아까 식대로 보면요. 공전주기의 제곱분의 장반지름 세제곱 하면은 공전주기의 1년이죠. 1년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1a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뭐냐면요. 지금 똑같은 값이에요. 값은 1이죠. 1이 나옵니다. 요것만 우리가 이거 1이 나오게끔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1이 나오게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지구에서 죄송합니다. 지구가 아니죠. 태양에서 어떤 행성이 있는데 어떤 행성 혹은 태양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어떤 별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행성까지 거리가 8AU다. 그러니까 지구보다 몇 배 떨어져 있죠? 8배. 장반지름이 8AU일 때 이 행성의 공전 주기가 얼마냐? 공전 주기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한번 이걸 좀 풀어보고 이렇게 풀리는구나 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했죠? 지구를 중심 잡습니다. 지구를 중심 잡으면은 공전 주기분의 장반지름 세제곱 값이 1이 나와요. 그럼 얘 역시도 얼마? 1이 나와야 돼요. 바로 뭐냐면 얘의 새로운 공전주기 제곱분의 장반지름 세제곱도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온다는 겁니다. 1이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걸 8로 말고 4로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로 바꾸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돼요. 계산상이. 4로 바꾸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얘의 공전주기 제곱은 모르겠는데 장반지름 세제곱이니까 4의 3승이 나오죠. 그럼 이 값이 얼마냐면은 공전주기 제곱분의 4의 3승이면 4, 4, 16에다 4 하면 얼마? 64가 나오네요. 64입니다. 얘가 1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얘가 1이. 그럼 이 값을 보면은 뭐가 되냐면요. P의 제곱, P-제곱, 제곱, 이 행성의 공전주기 제곱시 64가 나오면 된다. 그럼 P는 얼마냐? 그럼 루트 64고 88에 64죠? 8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놈의 공전주기는 8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즉 지구값을 기준 잡아가지고 지구값이 공전주기 제곱분의 장반지름 세제곱시 1이니까 얘 값도 얼마가 나오면 된다고? 1이 나오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푸는 방법도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래프 하나 나와 있죠? 조화법칙 해가지고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밑에는 그래프가 나온 게 장반지름 세제곱 공전주기 제곱은 비례관계 이렇게 나왔죠? 왜 이 값이 1? 항상 변하지 않기 때문에 1로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케플러 법칙을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케플러 법칙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꼭 외워두셔야 할 게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케플러 법칙 제1법칙 뭐라고요? 타원. 어떤 행성이든지 태양을 돌 때 타원 궤도를 돌더라. 제2법칙 면적 속도의 법칙. 면적 속도의 법칙은 뭐라고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를 돌든 간에 어디를 공전하든 간에 한 달 동안 공전한 면적은 서로 같다. 같은 시간 동안 공전한 면적은 같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의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조화의 법칙인데 조화의 법칙에서 여러분이 명심할 건 이겁니다. 거리가 멀면 무슨 얘기야? 장반지름이 길수록 거리가 멀수록 공전주기가 어떻다? 공전주기가 길다. 요것만 여러분이 명심하면 됩니다. 이것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겁니다. 뭐냐면은 뉴턴 역학법칙인데 그거 하기 전에 확인 문제를 해드릴게요. 자, 1번 케플러 법칙은 지구 목성 같은 행성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요건 좀 설명 안 드렸네요. 케플러 법칙은 행성이든 위성이든 어디든 간에 소행성이든 어디든 간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뭐냐면 타원궤도, 해성도 타원궤도로 돌아요. 타원궤도 가까이 올수록 빨라집니다. 그래서 어디든 적용된다. 그래서 행성만 적용된다. X고요. 2번에 태양은 행성의 타원궤도 중심이 아니라 타원 뭔지 아시죠? 수학에서 배우셨겠지만 타원은
초점을 두 개 잡아가지고 도는 게 타원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초점이 태양이에요. 태양. 나머지는 이제 없는 거죠. 이거는 없고 태양을 이런 식으로 돌아요. 그래서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X입니다. 3번 케플러 제2법칙이라고 했죠. 제2법칙은 바로 뭐냐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다.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같은 시간 동안 돌 때 물론 속력은 틀립니다. 가까운 게 빠르다고 했죠. 하지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면적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좀 전에 제가 예로 해드린 거죠. 장반지름이 4AU라면 좀 전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 잘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지구의 공전 주기가 1년이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지구의 장반지름이 1AU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이 1년이 공전 주기가 1년이니까 각각 제곱 세제곱해도 이 값이 1이니까 여기서 P 공전 새로운 주기하고 장반지름 4의 3승 그래서 P 다시 제곱 이 새로운 공전이 얼마라고요? 64가 나와서 P는 루트 64 그래서 8년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8년 공전주기 8년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단원 뉴턴의 역학부터 들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네요. 뉴턴의 역학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턴의 역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관성의 법칙. 두 번째가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가 작용반작용입니다. 이제 각각의 예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먼저 뭘 설명드리냐면은 앞에 있는 만유인력은 설명드렸습니다. 만유인력식은 뭐냐면은 F는 G에 R제곱 라지 M 스몰 M 해가지고 요거는 상수라고 했죠. 상수니까 그냥 숫자 취급하시라고 했죠. 거리 제곱, 거리가 멀수록 힘이 작고 두 물체의 질량곱이 클수록 힘이 크네. 그리고 인력,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정도만. 이게 지구에서는 뭐로 작용하느냐? 지구에서는 중력으로 작용하더라. 이거예요. 중력식은 뭐냐면요. F는 이제 mg인데 자 여기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은 요게 각각 행성이든 별의 질량입니다. 질량이라는 거고요. 요게 뭐냐면 떨어진 거리예요. 거리. 여기서 뭐냐면요. 이 m이 뭐냐면 물체 질량입니다. 그 다음에 g는 뭐냐면은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 가속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마나 되면 9.8m/s 제곱을 얘기해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혹시 배우신 분들은 1kg에 해당하는 무게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 무게 얼마로 계산하셨죠? 9.8N으로 계산하셨습니다. 왜요? 여기 이 식을 가져와서 1kg에 곱하기 9.8 해가지고 힘의 단위 힘은 단위가 뉴턴입니다. 그래서 9.8N 이런 식으로 사용한 것이 중력이에요. 어쨌든 간에 중력은 이렇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물론 만유인력이 지구에서는 중력이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할 부분은 요거예요. 요거 중에서도 요걸 먼저 하겠습니다. 요거에 어디 나와 있냐면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71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먼저 설명하고 나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속도의 법칙인데요. 가속도 뜻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속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속도가 변한다. 속도가 변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가 작용한 거냐? 힘이 작용한 겁니다. 힘이 있으면 속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속도. 여러분은 속력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속력이 변한다. 우선 이걸 좀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그럼 힘이 없으면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힘이 없으면은 뭐라고요? 속도. 즉 속력이 안 변해요.
요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 들어갈 겁니다. 일단 먼저 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속력이 왜 변하느냐?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힘이 있으면 속력이 변한다. 그럼 속력이 변하는 거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속도. 사실 엄밀한 정의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에요. 시간당 속도가 얼만큼 변했느냐. 이게 가속도의 정의인데 이건 정의고요. 정의 자체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 이게 가속도의 정의입니다. 시간당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데 이게 정의인데 속도가 왜 변하냐 그러면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속도를 우리가 A라고 씁니다. 그냥 가속도라고 읽으세요. A라고 읽지 마시고 가속도는 결과적으로 힘이 크면 클수록 보세요.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질량이 똑같습니다. 10kg으로 10kg, 10g 질량이 똑같을 때 얘는 10N이라는 힘으로 당겼고 얘는 100N이라는 힘으로 당겼네요.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어디가 속도가 더 빨리 변할까요? 당연히 100N 힘을 많이 준 쪽이 속도가 더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힘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힘을 많이 주면 속력이 많이 변한다는 거죠. 속력이 많이 변한다. 물론 변한다는 얘기는 빨라질 수 있고 느려질 수 있습니다. 빨라진다는 건 물체가 움직이는 쪽으로 힘을 주면은 빨라지겠죠. 근데 물체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로 힘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속력이 느려지겠죠. 속도가 변한다는 건 빠르게 변하거나 느리게 변하는 게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거는 운동 방향으로 같은 힘을 주면 속력이 빨라질 것이고 느리게 변한다. 속도가 줄어든다. 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 반대쪽으로 당기면은 속력이 줄겠죠. 이런 식으로 속도가 변하는 걸 우리는 무조건 가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 가속도는 힘이 있으면은 가속도가 생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크면 클수록 속도 변화, 가속도가 크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보겠습니다. 질량이 1kg짜리를 내가 10N의 힘으로 끌고 질량이 100kg짜리를 10N으로 끌게요. 그러면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가벼운 걸 내가 끌면 빨리 움직이는데 이 벽은 혹은 울산 바위, 큰 바위는 힘을 줘도 움직임이 없죠.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힘이라면 질량이 작을수록 훨씬 빨리 움직이겠네. 질량이 작을수록 빨리 움직인다 이거죠. 질량이 작을수록. 그러면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질량 작을수록 속력이 빠르게 변하죠. 질량이 작을수록 속력이 빠르게 변하고 질량이 클수록 속력이 느리게 변합니다. 혹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죠. 즉 무슨 얘기냐? 질량이 작을수록 속력 변화가 크다. 이 얘기는 가속도와 질량 관계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 들어갈 수 있네요.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 관계. 그래서 힘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뉴턴이 이거를 1kg에 1m/s 제곱만큼 가속 운동할 때 1N이라고 정의하니까 여기가 이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법칙 첫 번째 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속도의 법칙은 F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를 한번 설명할게요. 예를 설명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마찰이 없을 때 질량이 10kg짜리를 갖다가 내가 힘을 얼마만큼 주냐 20N의 힘을 줬을 때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문제 나오면은 그냥 이 식 그대로 가져오시는 겁니다. 이 식 그대로 가져와서 자, 힘하고 질량 가속도 쓰신 다음에 힘은 20N이고 얘는 10kg일 때 가속도가 얼마냐 이거죠. 그럼 가속도는 넘기면 되겠죠. 10분의 20 해가지고 2가 나오고요. 가속도의 단위를 말씀드릴게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질량은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세크 제곱을 씁니다. 그래서 2m/s 제곱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속도의 법칙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힘이 있으면 당연히 속도가 변하고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가 빨리 변하겠네. 그래서 이 식 자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네. 그리고 힘의 단위는 뉴턴, 질량은 킬로그램,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 제곱.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거꾸로 가서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앞에 70페이지에 제1법칙 관성이 나오는데요.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요. 힘이 0일 때예요. 힘이 0일 때. 아까 제가 그 수업하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분 있죠. 뭐였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힘이 있으면은 뭐가 변한다고요? 속도가 변하네. 지금 무슨 얘기야?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네. 가속도가 변하네. 이거였어요. 가속도. 가속 운동한다는 이거죠. 자, 그런데 힘이 0이면 힘이 있으면 가속 운동합니다. 힘이 0이면 가속 운동 안 해요. 가속 운동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체 속력이 안 변하는 겁니다. 속력이 안 변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등속 직선 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직선 운동. 지금 무슨 얘기예요? 속력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힘이 0일 때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정지한 물체, 정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278 현재 정지돼 있죠. 278은 고정돼 있고 힘이 합력이 0입니다.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겠죠. 그래서 힘이 0일 때는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관성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관성의 법칙. 근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추가. 거기 없지만 교재에다가 써놓는 게 좋겠습니다. 관성의 법칙은 뭐라고요? 합력이 0일 때 혹은 힘이 0일 때 합력 0, 힘이 0일 때 물체는 어떤 운동한다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 그 다음에 이미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무슨 운동한다고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거예요. 근데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성하고 관성의 법칙은 서로 다릅니다. 교재는 없지만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관성은 뭐냐면요.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버스 타다가요. 버스가 급정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기사님한테 왜 불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냐? 이미 버스랑 저는 같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운동하고 있을 때 버스가 정지하는 순간 나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도 버스하고 같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 있죠. 가만히 우리가 전철에 버스 탈 때 가만히 줄을 잡고 서 있을 때 급출발하면 버스가 전철이 앞으로 갈 때 몸이 뒤로 갑니다. 왜 뒤로 가냐면요. 나는 이 위치에 있는데 버스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은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가고 싶어서 뒤로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알아두시면 돼요. 첫 번째, 급출발하면은 가는 방향 반대로 몸이 뒤로 갑니다. 출발하다 멈추면 그 방향으로 몸이 앞으로 가요. 이게 바로 어떤 상태냐? 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 것, 관성입니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관성이에요. 왜냐면 나는 계속 앞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달리고 있었으니까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은 막죠. 그런데 나는 운동 상태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성입니다. 관성은 물체 고유의 성질,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작용반작용입니다. 작용반작용은 조금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런 말이 나오면 돼요. 내가 너를 뭐뭐 했더니 너도 나를 뭐뭐 한다. 이게 바로 작용반작용이에요. 두 가지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벽을 칩니다. 제가 벽을 치면 손이 아파요. 세게 치면 더 아파요. 세게 칠수록. 왜 그럴까요? 벽도 나한테 힘을 줍니다.
여기다 아무리 이렇게 공기 없는데 아무것도 여기다 손을 이렇게 해봤자 여기 안 아픈데 여기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아프죠. 벽돌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두 물체 간 서로 힘이 주고받는 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 반작용. 그리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총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총알이 앞으로 나가는데 총은 뒤로, 그렇죠? 이 어깨 축지를 갖다가 딱 밀죠. 이거 역시도 작용 반작용이에요. 작용 반작용은 말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뭐뭐하니 너도 나를 뭐뭐한다.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노를 저으니까 배가 앞으로 간다. 노가 어딜 밀죠? 물을 밀어요. 노가 물을 미니까 물도 노를 밀어요. 즉 배를 미는 거죠. 그러니까 두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죠. 여기를 툭 밀었을 때 앞으로 이렇게 오죠. 이 경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한테 힘을 줬더니 얘도 나한테 힘을 줘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또 로켓을 쐈을 때 로켓에 보면은 로켓의 추진력 뒤에다 가스를 막 분출하죠. 로켓이 가스를 분출해서 뒤로 미니까 가스도 로켓을 밉니다. 이래서 같이 로켓도 위로 올라가죠. 작용 반작용 힘의 효과가 있어요. 작용 반작용 힘의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합력하고 작반은 틀립니다. 잠깐 언급시켜 드릴게요. 합력은요, 한 물체를 두고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 이제 철수라는 사람이 있고, 철수. 그 다음에 여기 영희. 그래가지고, 영희가 이 물체를 같이 당깁니다. 같이 당길 때, 철수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당기고, 영희도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당기는데, 누구? A라는 물체를.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철수가 A 물체를 10N으로 오른쪽으로 당기죠. 오른쪽으로.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영희가 A 물체를 10N으로 왼쪽으로 당깁니다. 왼쪽으로. 자, 이 경우는요. 철수도 물체를 당기고 영희도 물체를 당기죠. 각각을 당기는 작용점, 힘을 주는 지점이 물체한테 있어요. 철수가 물체한테 힘을 주죠. 영희도 물체한테 힘을 주죠. 그리고 이제 요게 작용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치예요. 이런 경우는 합력이에요. 합력. 합력이니까 이 경우는 반대죠. 반대니까 합력이 0이 나옵니다. 그 평형이죠. 물체가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는데 작반은 이 경우예요. 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은 자, 손으로 벽을 친다는 거죠. 손으로 벽을 쳤다. 그러면 내가 어디한테 힘을 줍니까? 벽한테 힘을 주죠. 벽한테 오른쪽으로 힘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벽한테 힘을 줘요. 벽한테. 그럼 벽도 내 손을 때리죠. 내 손을 때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벽도 내 손을 때립니다. 벽도 나한테 힘을 주네요. 두 경우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합력을 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영희가 10N, 철수가 10N. 주어가 똑같습니다. 철수가 A, 영희가 A.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A라는 물체를 당기는 거죠. 이 경우는 힘의 평형이에요. 근데 여기 보실까요? 여기는 자, 내가 손으로 벽을 쳤어요. 벽을 쳤더니 힘을 주는 게 벽한테 주고 있죠? 그리고 벽도 나한테 내 손에 힘을 주네요.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작반입니다. 작용 반작용은 힘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손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거예요. 여기는 작용점이 A한테 다 있어요. 철수도 A한테 힘을 주죠. 영희도 A한테 힘을 줍니다.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내가 벽한테 주는 작용점은 벽한테 있어요. 그리고 벽이 나한테 힘을 주는 거는 내 손에 있습니다. 작용점이 각각 따로 존재하죠.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면 작용 반작용입니다. 작용 반작용은 힘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하고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예를 가지고 틀리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줄다리기를 했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이 경우는 힘의 평형입니다. 힘의 평형. 근데 노를 줬더니 배가 앞으로 가더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힘의 효과가 나타나네요. 그런 경우는 작용 반작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반과 힘의 평형 두 가지를 구분하시길 바라고요. 케플러 법칙의 유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길 거고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제가 한번 별도 강의로 유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운동의 법칙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관성입니다. 관성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2번. 노를 저어 배가 앞으로 나간다. 움직이죠. 움직이면은 힘의 편이 아닙니다. 노를 저었다. 노가 물을 밀어요. 그 물도 노를 밀겠죠. 그래서 배가 앞으로 갑니다. 바로 뭐가 되냐면 작용 반작용이에요. 작용 반작용. 힘의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죠. 이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2번 작용 반작용의 법칙. 3번 만유인력의 크기를 물었는데요. 만유인력, 자, 힘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얘는 의미가 없다고 했죠.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표시를 안 하겠어요. 상수예요, 그냥. 거리 제곱, 각각의 질량 곱입니다. 여기에 비례하죠. 그래서 두 물체의 질량 혹은 질량의 곱이 클수록, 또 있죠. 두 물체의 거리 혹은 거리 대신에 거기에 하나 더 써놔도 됩니다. 거리 제곱, 예. 거리 제곱, 거리가 가까울수록 만유인력은 훨씬 크네. 이겁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의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자, 4번.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각각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만유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했고요. 우선 키포인트만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앞에 케플러 법칙, 제1법칙은 타원이고, 두 번째 면적속도, 세 번째는 뭐라고요? 조화의 법칙인데 멀수록 공전주기가 길다. 뉴턴 제1법칙,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은 힘이 0일 때다. 힘이 0일 때 나타나는 효과. 즉 물체 자체가 등속 직선 운동하거나 정지. 관성은 뭐라고요?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나는 앞으로 가다가 돌불에 걸렸을 때 왜 넘어지냐? 앞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이게 관성이에요.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F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은 뭐라고요?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존재하고 힘의 효과, 실제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다. 힘의 평형은 뭐라고요? 힘의 평형은 합력 0. 실제 얘한테는 어떠라고요? 운동의 효과, 즉 가속 운동이나 힘이 존재하지 않고 정지 상태죠. 정지 상태. 정지한 물체를 양쪽에서 끌어당길 때 두 물체는 정지 상태다. 이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